이 책이요, 굉장히 얇은데요.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회사를 복귀를 한다면 진짜 이건 더없이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10초와 15분과 일주일에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 책에서 일단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일단 시간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잠시만요. 수락 한번 할게요. 네, 우리 최성현 선배님 지금 들어오고 예. 최성현 선배님 아이 약국 잘 다녀오셨어요? 예, 예, 예. 지금 그 블루투스 지금 연결하시고 계시네요. 예, 우리 최성현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10초, 15분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래서 10초, 15분 일주일이 굉장히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10초 이상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10초의 의미는요. 무엇을 판단하거나 할 때 10초 이상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 제가 조금 더 가까이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분이 누구시냐면요. 미키 다케노부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일본의 그 손정희 사장님 아시죠? 그 손정희 사장님의 그 옆에서 비서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비서의 역할을 하면서 손정희 그분 사장님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를 통해서 이 책을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그 손정희 그 사장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대에는 나의 존재를 알리고 30대에는 사업 자금을 모으고 40대에는 승부를 건다. 그리고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50대에 사업을 완성하고 후계자를 양성한 다음 60대에 은퇴한다. 요거를 손정희 사장님이 몇 살 때 이 목표를 세웠을까요? 이거 맞추면은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20대 아닐까요? 20대. 어, 20대, 뭐, 20대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20대이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맞나요? 20대 초반에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 20대 초반에 손정희 사장님이요, 나의 존재를 알리고 30대 사업자금 이걸 이 왁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를 하기 전에는 중요한 게 목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없는 시간 관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표를 잡아라.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장기 목표가 없으면 단기 일정을 짤 수 없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오르려면 먼저 올라갈 산부터 정해라.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로 삼을 산을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같은 장소를 뱅글뱅글 돈 채 인생을 마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곧 김태인 선배님도 40대를 가실 거고 또 우리 최성현 선배님도 40대를 가실 거고 저도 이제 40대를 향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40대 손정희 사장님은 승부를 건대요. 근데 저는 육아에 승부를 걸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각자 이런 좀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퀵팁이 있습니다. 퀵팁. 그러니까 이 일장을 마칠 때 퀵팁, 요것만이라도 정확히 기억해라 라는 형태로 퀵팁을 하는데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관리법.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시간에는 투자와 소비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보다는 투자 쪽으로 많이 하라라는 얘기고요. 시간관리는 곧 포트폴리오 관리다. 나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는 거고, 장기 목표를 세우고 그곳에서부터 역산의 단기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구글 타이머를 드리게 된 계기도요. 역산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역산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독서 모임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다면요. 지금은 그 시간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줄어들면서 저만의 우리 회원님들에게 어떤 좋은 정보들을 좀 나눌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역산에서 단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 그리고 손정희의 시간 사용법. 계획은 유연하게 변경한다. 한마디로요. 어떤 사람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이 아이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스케줄들을요. 다 취소하고요. 이분하고 새로운 스케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직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끔 저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마일스톤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이정표가 있어요. 마일스톤이라는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감 시간을 공언한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마치겠다. 이게 바로 손정희 사장님의 시간 사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핵심 원칙 7. 요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거 꼭 한번 기억해 보셔서 현장에서 한번 이 자료는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도 드릴게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 핵심 원칙 7 해서 4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이슈 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니까 나만의 목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 분기마다 내가 해야 될 거. 그리고 작업 시간의 최소 단위는 15분이다. 이 15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일정 관리의 기본 단위는 일주일. 그리고 1일 24시간을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분은요.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있는 다이어리는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있는 다이어리를 쓴다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손정희님은 아예 그냥 24시간을 쓴다 하고요. 자투리 시간 알뜰하게 활용하고 1차 완결을 의식하고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보통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검토 중입니다라고요. 근데 회의에서는 절대 검토 중이라는 말은 절대 금물이다. 이미 회의에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는 결론부터 말한다. 그리고 뭔가 얘기할 때는 A4 한 장으로. 그리고 결과물은 명사형과 수치로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만약 언바도 4회차 수치는 뭘 해야 될까요? 4명이 모인다. 이런 식으로 명사형과 수치를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10초에 대한 의미는 10초 이상 결정을 딜레이 시키지 말라는 거고요. 이 15분의 의미는요, 최소 단위로 일을 하는데 15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구글 타이머로 김태인 선배님 만약에 일을 하신다고 하면요. 15분 타이머를 두시고요. 그 15분 동안에는 그 일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15분 동안에 전화가 와요. 그럼 사실 저희가 진짜 바쁠 때만 제가 지금 바빠서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지, 저희가 업무하면서는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전화를 받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15분 동안 이렇게 일에 최소 단위 15분을 맞춰놓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책도 동일하거든요. 책도 동일하게 15분 동안 책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5분 동안 딱 책을 보실 때요. 그 책을 볼 때 만약 누구한테 전화하고 카톡이 와요. 그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카톡 보게 되고 전화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지금 15분 동안에 이 책을 보기로 했으니까 15분 마치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15분은 일의 최소 단위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그 일이 정말 1시간이나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1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1시간 후에 갈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15분을 4번을 쪼갤 수 있거든요. 15분이라는 시간을. 그러면은 그만큼 나의 생산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손정희 사장님은요, 시간 관리를요, 이렇게 하신대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또는 작업 효율이 떨어지기 쉬운 오후 시간대 있잖아요. 저희가 졸린 시간대. 그때는 자주 직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를 산책한다. 예, 직원들도 좀 피곤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그 시간을 좀 에너지를 계속 다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점심 식사 후에 산책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10초, 15분 말씀드렸고 일주일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은요, 일주일 단위로 나의 스케줄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미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 김태인 선배님이 3주 뒤에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이 미뤄져요. 저는 진짜 더 그러거든요. 한 달 후에 뭐가 스케줄이 잡히면요, 그럼 그건 다음 주부터 해야지 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하루 전날에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러지 말고 이 책에서는요, 그 일을요, 그게 한 달 후에 나오더라도 그냥 일주일 안에, 지금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끝내자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일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최재천 교수님, 혹시 최재천 교수님 아시나요? 그 이화여대 교수님이신데 되게 그 책을 많이 쓰신 분이세요. 개미의 박사님이시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분에게 어떤 칼럼을 누군가가 한 달 전에 의뢰를 하면요. 그 칼럼을요. 그 일주일 안에 거의 한 80%를 그냥 쭉 쓰신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걸 다듬고 보통 그 칼럼을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넘긴대요. 그래서 그 칼럼을 받은 편집장이 그걸 보고 이렇게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로서의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는데 저희도 좀 뭐 2주 뒤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일주일 안에 하는 이렇게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1일 24시간 단위로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방법,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기록할 수 있는 수첩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목적별로 시간의 틀을 정한다. 자신의 평균 작업 시간을 파악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을 맡겼어요. 우리 제가 알기로 최승영 선배님은 그 디자인을 되게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디자인을 하는데 본인만의 시간을 쫙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어떤 관리자분이 우리 최선 선배님한테 요거 해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디자인을 할 때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 놓으시면은 그 본인의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술자리 일정은 수요일 저녁에만 넣는다고 정했다면 더 이상 이 시간의 틀을 늘리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회식도 있고 만남도 있고 미팅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정해진 틀이 있으면 그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않게끔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녁 시간을 본인의 창조를 하고 본인이 인풋하고 아웃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늘린다. 휴식과 놀이도 중요한 일정임을 상기한다. 제가 이 부분을 제일 못합니다. 휴식과 놀이. 그래서 저는 이 휴식과 놀이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손정희 씨는요, 대표님은요, 일주일 안에 시간의 규칙을 정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었다. 일요일에는 업무 일정을 넣지 않고 취미인 골프를 즐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김태인 선배님이 주말에 아이하고 레고 장난감을 그리고 아이하고 키즈 카페를 가시고 또 그 안에서 아빠도 편해야 아이도 편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서로 같이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월 하시면서 하는 것도 요 손정희 그 사장님의 시간 관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쉴 때는 확실하게 쉬시고 제가 어중간하게 쉬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쉬는데도 카톡하고 쉬는데도 업무 보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걸 저는 고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다른 선배님들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쉬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숨겨진 시간을 찾아라.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메일을 저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메일에 답장하는 시간대를 정한다. 그리고 답장에 대한 기대치를 상대방하고 조율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김태인 선배님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선배님 제가 이거 받았으면 잘 확인했습니다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보낼게요. 근데 김태인 선배님 오케이 했어요. 그럼 저는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괜히 구구절절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장문으로 답장할 필요 없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래요. 장문을 보내주시면 장문으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받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전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메일에도 우선순위, 유연성을 더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의 기술. 회의하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 회의를요, 한 번으로 결론을 내는 습관을 저희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김태인 선배님이나 최성현 선배님의 저나 이제 나이대가 이제 비슷하게 40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다 놓이실 거예요. 그럼 그때는요, 이 회의를요, 그냥 다음번에 또 하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때 회의에 결론을 딱 내는 스타일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요. 권한과 정보를 지닌 사람을 한데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업무를 할 때 저희 관리자분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면은 그 회의가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관리자분은 오셔서
참여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제가 위임을 받습니다. 제가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냥 선택을 해서 가도 될까요? 그거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오케이가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태희 선배님도 이렇게 회의를 하실 때 권한과 정보를 지닌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 시간은 또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회의록은 실시간으로 작성한다. 저도 이거 회사에서도 계속 들었던 건데 그냥 바로 그냥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회의록 작성해서 그냥 바로 출력해가지고 그냥 사인하게끔. 그래서 밑에 보면 회의록의 기대치 수준을 미리 확인해 둔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의록의 양식이 너무 막 화려하고 디테일하고 전문적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눴던 텍스트만 있어도 오케이다라는 거를 서로 그냥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기술. 예. 제가 못하는 영역이 100% 있거든요. 우리 김태인 선배님도 김태인 선배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못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때는요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빌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탁받고 싶은 일은 그분에게는 오전 중에 말해야지 그분도 오전 안에 그거를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하시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 바로 질문해서 그거를 해결하시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다 준비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 10초, 15분, 일주일이요.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가 다른 곳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 책에서 그냥 하나로 그냥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주일 그 15분 그 일주일이라는 10초, 15분, 일주일. 10초는 생각에 대한 결정. 15분은 최소 단위예요. 1의 최소 단위, 책을 읽는 시간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15분 동안에는 타이머 15분 딱 걸어 놓으셨으면 이 시간 동안에 일할 동안은 전화 와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바빠서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카톡도 보지 마시고 책을 볼 때도 똑같이 그래서 1의 최소 단위는 15분입니다. 30분 하시면요 오히려 길어져요. 그래서 15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주일 모든 스케줄 관리는 일주일 단위로 한다. 그래서 뭐 1년 뒤에 어떤 업무라든지 한 달 뒤, 2주 뒤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주간 안에서 먼저 80%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또 얇아요. 이 책이 되게 얇아요. 되게 얇고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그러니까 하루에 50페이지씩 4번만 보면요. 이 책 그냥 한 번에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원래 그 성진민 선배님이 들어오시면은 요걸 한번 설명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지금 아이를 재우고 있다 보니까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진민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요, 구글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능숙능란하게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언바독 일기 독서 모임이라는 요게 제가 이제 어떤 걸 만들고 싶었냐면요. 이게 좀 떠야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런 식으로요. 시간이 스타트가 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책을 읽을 때 있잖아요. 우리 만약에 김태희 선배님이 딱 5분만 책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그거를요. 이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 예. 복사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저희 지금 카톡방에 지금 설문지가 하나 떴거든요. 그럼 이 설문지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 작성을 해볼게요. 정듣기. 그래서 독서 날짜. 저는 지금 오늘이에요. 독서 시작 날짜는 PM 만약에 10시 20, 10시
20분 해가지고요. 제출을 해요. 그러면요. 이게 어디에 뜨냐면요. 여기 연바독의 개인 스프레드시트. 종료 시간 오류 이렇게 뜨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스타트 시간이 설문지를 통해서 입력을 하면요. 엔드는 스프레드시트에 직접 입력하시면요. 타임이 자동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내가 그날 어떤 책을 몇 시간 읽었는지 보이고요. 또 제가 이제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 드라이브에 한바독에 자료, 잠깐만요. 자료일까요? 자료. 네. 이렇게 요거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만약에 책을 읽는다 했을 때요. 이런 식으로 총 470페이지에서 내가 그날 그냥 한 페이지 읽었어요. 근데 별 5개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처음 읽은 거예요. 이 책은 내가 스탑을 했고 이 책은 두 번째 읽는 거고 이 책은 제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모 독서법을 읽었고 그래서 지금 총 262페이지 중에서 59페이지를 시작하고 76페이지로 끝났어요. 그러면 18페이지를 읽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본깨적이라고 있어요.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내가 이 책을 보고 내가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가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지금 보면 네,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네.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게 이렇게 하나로 딱 만들어지게끔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선배님들이 이걸 출력하시면 그 책에 그냥 끼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책에서 정말 내가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게 요거야. 라고 이렇게 그 책을 더 나중에 다시 보시더라도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거는요, 계속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요, 수료하시는 일기 마지막 패턴 때는요, 요거를 같이 좀 이렇게 나눠서, 이 양식을 나눠서 실제로 이렇게 그 가동이 가능하시게끔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퀴즈, 그 기프트콘 행운 이벤트는 우리 김태희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음료 쿠폰, 우리 최선 선배님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퀴즈 냈을 때 바로 얘기하시면요. 또 음료 쿠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시고 접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최선 선배님 혹시 다음 주에 그때 저랑 이렇게 한번 통화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지금 또 최성현 선배님은 영상에 대한 부분도 되게 재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촬영할지 그거 어떤 보드판에 대한 계획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좀 저희 회원들한테 또 비회원들이어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마련해 드리면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요. 네. 이제 완전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네. 그래도 제가 아는 한 같이 네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사진도 찍고 또 영상도 찍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최선 선배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되게
재능이 많으시고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되게 편집을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혹시라도 상 받으신 게 있으시면은 그때 이 사진은 어디에서 받으셨다라는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정리해서 그때 얘기할 때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아, 네네. 그리고 최선 선배님, 일단 김태인 선배님하고는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를 쭉 나눴고요. 지금은 우리 최상현 선배님하고 이승환 선배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가 그 추석 연휴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추석 연휴 동안에도 기적의 놀이유가 책을 네네. 가지고 아이랑 같이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 중에서 뭐 할까? 이렇게 같이 하면서 몇 개를 더 해봤었어요. 아,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래서 막 사진도 같이 찍고 했었는데 네, 아이가 되게 좋아하고 네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뭘 해줘야 될지 몰랐었다면 책 한 권 아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이 모임이 되게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어떤 놀이로 어떻게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우선은 2기를 지금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어, 네, 2기에도 같이 참여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네네. 어,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예전에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고 네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김지영은 자기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라는 음, 얘기를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워크숍을 가서 네. 미팅을 했는데 네.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사가 와이프한테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와이프가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24시간 중에. 예.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저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랐었고요. 그래서 예. 어, 조금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또 그게 음, 또 안 되고 그래서 음. 와이프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마련해 줄까가 조금 요즘에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진 남편이신데요. 아, 혹시 혹시, 좋은 예, 답변이 있다면 예, 그러니까요. 저 김태희 선배님한테 한번 네네.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있어요. 저는 되게 오, 간단한데 그게 네네. 네네. 딱 두 가지인데요. 음. 제가 애를 데리고 나가던가 어, 아, 네. 아니면은 그 애기 엄마를 내보내던가 딱 두 가지거든요. 네. 어, 아, 그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은데 그동안 왜 시간을 안 주셨죠? 혼자 계시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네. 아침에 이제 애기 엄마는 최성현 선배님 아이가 지금 6살이요. 하나. 남자. 예, 예, 예. 아니 근데 정득희 선배님은 지금 다둥아빠시고 네. 하나인데 그 시간을 안 주셨다는 게 저는 좀 아, 이해를 못 지금 하겠는데요. 갑자기, 예, 지금 예. 갑자기 질책의 시간이 좀 아니 있는 정말로 것 저는 같은데.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애기 엄마 10시까지 늦게까지 이제 자라고 그러고 저는 어, 애기 몰래 데리고 나와요, 그냥. 진짜 뭐 블록방 가도 되고 아니면 음, 음, 뭐 진짜 뭐 저희는 블록방을 자주 갔고 음, 아침 급하게 대충 먹인 다음에 블록방 가서 한 두세 시간 놀고 오면 네. 이게 한 12시 1시 되거든요. 그 애기 어, 엄마는 그때까지 늦잠도 자고 아니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내보내서 나가라고 해서 친구도 만나라고 하고 그리고 음, 또 오후에 또 이렇게 애랑 둘이서 이렇게 또 놀고 음, 그러면은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인데 그 정도 그렇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아, 그럼. 아, 6살, 저도 아이가 6살이어서 이제는 이제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더 그게 더 쉬울 텐데. 그게 아실까요? 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성현 선배님, 저희가 지금 10초, 15분 일주일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성현 선배님이 일주일 안에 이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하윤이죠. 그 아들이 네네네.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아빠와 시간을 오붓하게 보내시고 그 사이에 아내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네. 저도 한번 저는 애가 근데 너무 예. 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기 엄마를 이제 내보내야죠. 그죠. 와이프가 네. 나가게끔 예. 해주고 예. 저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좀 그쵸. 보게끔 예. 해서 요거를 한번 인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성현 선배님이 먼저면 최성현 선배님께 기프트콘을 드리고요. 만약 제가 먼저 하게 되면 최성현 선배님이 저한테 기프트콘을 한번 주셔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지금 김태희 선배님이 굉장히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해가 안 된다. 왜 지금 아이를 나가게 하든지 와이프를 나가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좋은 답변을 저희 아빠들끼리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혹시 이승원 선배님 혹시 지금 마이크로 혹시 이렇게 가능하신지? 네. 지금 이승환 선배님이 지금 아마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 저희가 좀 감사드리고 앞서 아까 전에 우리 최성현 선배님한테 참 감사한 게 제가 지금 언파도 2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파도 2기는요 11월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OT를 하고요. 언파도 2기는 11월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1기를 해보니까요 6회차까지 하는 게 뭐랄까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좀 짧게 하면은 좀 책도 빠르게 읽고 그리고 빠르게 못 읽었어도 거기에 중심 메시지를 서로 오고 가면서 그냥 그 달에 한 권씩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기부터는 3회차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3회차.